제가 그전에도 여러 번 강조를 하는 영상을 많이 몇 번 올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아,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이 아이들을 많이 낳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전 같이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는 시절에서는 아이가 아이를 키우죠. 그죠? 큰애가 작은 아이를 키우고 큰애가 주로 막내를 업어서 이제 저도 제 막내 동생을 거의 그냥 너무 업어서 아이가 다리가 휘었다고 그럴 정도로 제가 이제 맏딸로서 막내를 업어서 키우다시피 그렇게 했었는데 많은 경우가 이제 그런 형제들이 많을 때에는 아이들이 알아서 그 성숙도가 알아서 이렇게 조절이 돼요. 그래서 형한테 뭐 누나한테 동생한테 언니한테 이렇게 막 쥐어 박히기도 하고 부모님은 혼을 안 내도 큰 그 형제들 중에서 이제 큰 형제가 작은 형제들을 이렇게 혼을 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군기를 잡게 돼요. 형제들이 많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요즘 같이 이제 아이들이 한 명이나 두 명 이렇게 낳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이제 어른하고 살게 돼요. 더군다나 제가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은 두 명인데 엄마 아빠 두 명인데 아이는 혼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집안에서 집안이 아이 중심으로 모든 집안이 돌아가기도 하지만은 또 어른이 대화에서 식탁에서 뭐 이렇게 하면서 어른끼리 이야기를 할 때 아이가 소외감을 많이 느끼게 돼. 이제 저도 제가 이제 큰 아이를 낳았을 때 5년 동안에 아이 한 명에 어른 두 명이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아이 중심으로 아이가 이제 약한 그야말로 마이너니까 아이에게 우리 두 명의 시선이 다 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을 먹거나 아니면 무슨 힘든 일이 생기거나 둘이 언쟁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아이는 이렇게 제외가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른끼리의 대화와 또 어른이 아이하고 하는 대화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괴리가 생기게 돼요. 그 사이에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자기 나이보다 어린 아이들이 많아요. 정신적 연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정신 연령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엔 아이의 성숙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아이의 성숙도가 자기 나이보다 어리게 행동하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아이들이 전부 다 또래 집단이 와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20명이든 30명이든 한 반 안에서 아이들을 이제 보는 이 선생님들 눈에 보면 아이들의 성숙도가 maturity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모든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꼭 혼자 있어 자기가 외아들로 외딸로 뭐라 그러죠? 외딸이라 그러나요? 아무튼 그렇게 혼자 있는 그 싱글 차일드인 경우에도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에 더군다나 아이가 또 거기에다가 조금 장애가 있는 느낌이 드는 어릴 때부터 무언가 발달이 조금 늦어지는 이렇게 되면은 부모님이 이제 아이를 어떻게 돼요? 더 아기같이 키우게 돼요.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또 현재의 부모님들, 이제 저희는 벌써 어떻게 돼요? 제가 만일에 우리 아이들이 벌써 30대가 큰아이가 30대가 이제 제가 결혼하자마자 나이를 낳았으면 30대가 넘었을 텐데, 이제 저희가 아이가 결혼도 조금 늦은 데다가 아이도 조금 늦게 낳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가 벌써 이제 결혼을 하고도 남을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니까 어때요? 제 아이가 벌써 어때요? 지금 부모가 되는 이 세대는 다 한 명이나 두 명이 아이로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이 친구들이 이제 아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조차도 부모였던 이 친구들조차도 자기 형제 사이에서 사촌과 끼어가지고 막 갈등도 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뭐 이렇게 막 그런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못 자라고 두 부모님과 형제 한 명 아니면 두 명 이런 데서 자란 친구들이 지금 부모가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부모가 되기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부모가 되어서 지금 초등학생, 그죠? 빠르면 중학생 이런 자식들을 갖는 세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자기도 그렇게 안 자랐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을 자기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런 어떤 그 생각들을 많이 못하게 되고 그냥 이렇게 그날 그날을 그냥 살게 되죠.
제가 항상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이 교사 자격증이 있듯이 부모 자격증이 있으면 그래서 자격증을 받은 사람만 부모가 된다 그러면 많은 부모들이 우리가 어떨 때는 좀 그러기를 원하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정말 너무나 막막한 이 순간들이 많이 닥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물어볼 때도 없고 이런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 이제 부모 교육이 좀 있었으면 내가 그걸 다 마스터해서 머리는 좋으니까 전부 다 마스터해서 그걸 다 끝내고 수료를 하고 그러고 아이를 가졌으면 내가 좀 더 잘 키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가장 이제 부모가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조언을 부모님들이 저에게 찾아오는 부모님들한테 그런 조언을 많이 하는데 아이답게 아이를 키워라. 아이를 그 나이에 맞게 대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아이가 3학년이면 그 3학년의 또래 집단을 부모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또 5학년이면 5학년 또래 집단에 그 5학년일 때 아이들이 어느 정도를 해야지 내가 아이를 내 아이 나이에 맞게 키우는 건지 안 키우는 건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에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숫자도 작은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왕자와 공주로 자랄 가능성이 많은 데다가 또 아이들이 왕자와 공주를 자라면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거 왕자와 공주가 별게 아니에요. 그냥 우주가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센터 오브 이 우주인 거예요. 유니버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거 이런 거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막 땡깡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폭발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이제 아이들이 막 실망을 해서 이렇게 쭈그러들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의욕 상실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라는 거를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를 가졌다는 거는 우리가 아이가 애완동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지금 현재 이제 제가 미국에 살지만은 제가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교사가 되는 친구들한테도 어쩌면 많은 부모님, 너희 학부형들이 아이들을 애완동물 같이 키운 부모님들이 있는 그죠? 그 애완동물 같이 키운 부모님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애완동물하고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애완동물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죠? 뭐 똥오줌만 가리면은 동물이 똥오줌만 가리면 어때요? 그건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예뻐하고 배고프다고 낑낑거리지 않아도 음식을 알아서 탁탁 줘가지고 그 배고픈 거를 느끼지 못하게 해주고 그리고 무조건 사랑해주고 그냥 맨날 안아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 동물이 예를 들어서 15살이 됐고 10살이 됐고 7살이 되면 사람 나이로 하면 뭐 40살이라 그러고 뭐 50살이라고 그래도 어때요? 그냥 아기같이 안아주고 이렇게 키우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또 애완동물한테. 그러듯이 아이들을 이미 6살이 됐고 7살이 됐고 8살이 됐고 이런 아이들 5살이 됐고 만 5살이 됐고 6살이 됐는데도 아이가 아직도 젖병을 물고 있다든지 만 4살이 5살이 됐는데도 아직도 기저귀를 안 떼고 부모님이 그냥 아이가 알아서 자기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인베러스한 창피함을 알고 아이 스스로가 자기가 거기에서 자기가 할 때까지 그냥 부모님 푸시를 안 하고 가만 두는 거예요. 아이들을. 젖병도. 그래서 젖병도 물고 싶은 만큼 물게 되고 이제 뭐 꼭 우유가 아니어도 물을 마시고 싶어도 아이가 늦은 나이까지 아이들이 이 컵을 핸들을 못하게 돼요. 이 컵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빨대를 끼워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마시는 거를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이 컵을 입에다 대고 그걸 어때요? 이게 센스잖아요. 입에 센스고 이 손가락이 센스잖아요. 이 생각보다도 이 컵에서 물을 마시는 게 이 글래스로 물을 마시는 게 굉장히 힘든 그 감각이고 힘든 스킬이에요. 왜냐하면 적당한 양의 물을 입에다 넣고 스탑을 하고 삼키고 또 입에다 넣고 스탑을 하고 삼키고 요런 그거조차도 아이들이 굉장히 늦은 나이까지 못하게 되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의존적인 아이들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이야기하는 게 제가 이제 cognitive maturity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인지적 성숙도예요. 인지적 성숙도는 저는 아이들한테만 말을 하지 않고 선생님도 마찬가지 인지적 성숙도, 부모님도 인지적 성숙도예요. 그러면 모든 인간의 인지적 성숙도에는 결국에 뭐냐면 자기 훈련,
그죠? 자기가 자기를 조절하는 힘, 요런 것거든. 자기가 막 뭘 하고 싶어도, 저도 오늘 이제 그 뭐죠? 초콜릿이 있는 그 아이스바를 2개나 먹었는데, 이제 그럴 때 이걸 먹어 말아 이럴 때 아이씨 이러고 먹는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무 졸리고 내가 일은 해야 되고 그랬을 때 결국엔 내가 내 조절을 못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러면 커피도 예를 들어서 2잔을 마셨는데 1잔을 마셨는데 1잔 더 마시고 싶은데 그거를 누르고 참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셀프 디스플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자기 조절인 거예요. 그러면 잠을 한 10시간 자고 싶은데 내가 지금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한 6시간만 자고 7시간만 자고 일을 하고 내가 매일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핸들을 할 수가 없어. 이제 제가 지금 요즘 상태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 내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제 페이퍼라든지 뭐 책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도저히 내가 낮 시간에 시간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제 스스로가 그래 4시부터 하루를 4시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서 무조건 9시까지는 이 4시에서 9시까지는 무조건 움직이지 말고 이 일을 하자. 이렇게 이제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4시에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9시까지는 무슨 하늘이 두 쪽이 나도 9시까지는 내가 이제 포커스를 해야 되죠. 물론 그렇지만 그 중간에 제가 머리가 뭐 어지러워진다든지 아니면 과부하가 걸렸다든지 이러면 이제 결국에는 어때요? 인간이 머리 일을 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면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사는 것이 셀프 디스플린이고 셀프 매니지먼트고 그죠? 그러고 내가 지금 너무 재밌는 것이 있는데 지금 막 친구랑 가서 막 놀고 싶은데 누구를 만나가지고 뭐 술 한잔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딜레이 그래티피케이션 영어로 얘기를 할 때 그런 것처럼 즐거움을 미뤄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해야 되는 이 목표가 있는 이 일을 다 끝내고 났을 때 그 즐거움은 어때요? 만족도는 하늘을 나르겠죠. 그랬을 때 가서 마음껏 즐기는. 그러면 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요거를 위해서 어때요? 내가 잠시 그거를 밀어두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걸 굉장히 잘하잖아요. 우리가 미래를 놓고 현재를 희생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또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추천하는 사람은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의 현재의 지금의 시간 그 한순간순간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놓고서는 현재를 막 희생을 해가면서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지금 오늘 숙제가 있고 내가 오늘 과제가 있고 내가 무엇을 끝내야 되는 거를 내가 잠시 친구들이 막 지금 숙제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야 막 나와 축구하자 이랬을 때 너무너무 축구를 좋아하니까 나가서 막 하고 싶은데 지금 끝내야 되는 이 과제가 있을 때 내가 미안해. 나 지금 숙제해야 되는데 요거 끝내놔야 돼. 끝내놓고 내가 혹시나 너네가 안 끝났으면 내가 가볼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 막 익스큐즈를 주는 거예요. 뭐 이거 뭐 숙제 있지만은 내가 가서 그냥 신나게 하고 와서 이거 하면은 몇 시니까 막 시간을 계산하면서 다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냥 놓고 튀어나가는 거. 그죠? 그러면 이제 딜레이 그래티피케이션을 못 하는 거죠.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자기 무의식에서는 어떻게 돌아와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왜? 신나게 가서 축구를 하고 나면 몸이 피곤할 것이고 몸이 피곤하면 정신이 피곤하고 뇌가 움직이지 않고 이러다 보면 이 숙제를 못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이 되는 이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20대가 넘은 영 애덜트인 이 친구들한테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게 타임 매니지먼트를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많은 친구들이 숙제를 못 내는데 이 친구들이 막 너무 뭐가 바쁘고 있는데 항상 그래요. 제가 타임 매니지먼트다. 인생은 타임 매니지먼트. 뭐예요? 내가 너무 10가지를 하는데 도저히 거기서 5가지밖에 못하는 시간이면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0가지를 다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10가지 중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가 예를 들어서 뒷자리에 있으면은 앞에서 굳이 급한 거 아닌 거를 막 하다 보면 뒤에 중요한 것들은 못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타임 매니지먼트인데 이게 이제 자기 조절인 거예요. 자기 관리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럼 나는 알아요. 이렇게 쭉 나래비를 세울 때, 그러면 제일 급한 것부터 이렇게 쫙 해놓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제일 재밌는 것부터 놓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 조절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은 아이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옆에서 가족이 큰 대단위의 가족이 있고 형제가 많았고 이런 시절에서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작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또 그렇게 공주나 왕자로 자란 부모님들이 또 아이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어떤 딜레마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물론 우리가 이제 뭐 CDC나 미국으로 따지면 CDC 이런 데 가면 이제 발달 단계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뭐 2개월일 때 2개월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2개월, 4개월, 6개월 단위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인지와 언어와 그다음에 사회성, 그다음에 이제 모로 이 근육, 모로 스킬 뭐 이렇게 아주 4가지로 해서 CDC에 가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아마 5살인가 6살까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 두 달에 쭉 나오다가 1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개월수가 이렇게 쭉쭉 이제 늘어져가지고 나중에 가면 뭐 6개월에 한 번, 이제 6개월 동안 엄청 나중에 가면 1년 동안에 아이가 뭐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일종의 마일스톤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마일스톤을 이렇게 해서 아이가 이렇게 고개를 들을 때 아이가 고개를 들으면 이제 게 맞는 거고 아이가 뒤집을 때 이제 뒤집으면 맞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잣대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이 잣대대로 움직이질 않잖아요. 18개월이면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이 뭐 그전에 아이가 엄마 뭐 이러면서 이제 말을 하잖아요. 이 인도 말에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우리랑 엄마 하는 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사운드가 아이들이 입을 다물었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의 사운드가 영어로 얘기하면 한국말로 하면 미음 사운드가 가장 아이들이 먼저 발음을 하는 사운드가 아닐까. 그러니까 엄마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아이가 입을 다물었다가 엄마 하면 소리만 나와도 엄마 소리가 그대로 나오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일부러 엄마라는 단어를 말을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입을 열었다가 이렇게 파열음은 아니어도 이렇게 열면은 이제 그 단어가 나오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만일에 잣대가 없다 이렇게 했을 때에 제가 항상 이제 강조를 하는 게 아이를 아기같이 자꾸 다루면 안 된다. 부모님들이 아이를 자기 나이대로 부모님이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운다는 의미가 아이가 예를 들어서 3살이면 3살 아이로 존중을 해주고 5살이면 5살 아이로 존중을 해주고 그러면 18살이면 어때요? 이제 아이들의 청소년기의 마지막이 피아제가 얘기하는 그 어떤 디벨롭멘탈 그 타임의 마지막이 18살이잖아요. 그러면 그 18살이 지나고 나면 어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른의 시기로 이제 영 애덜트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이, 그러니까 결국엔 부모님이 마음껏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지도할 수 있는 나이는 20살까지잖아요. 18살에서 20살. 보면 아이들이 18살이면 만 18살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책을 읽고 이해를 하고 글을 쓰고 이런 스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그거는 학교에서 공부를 단체로 앉아서 공부할 때 필요한 거고 그때 눈에 띄는 거지만은 아이가 이제 18살이 넘어가면 결국에는 어때요? 이 사회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또래 집단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고 조금 나한테 손해가 나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 컴프리hen션이 있고 소셜 컴프리hen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텍스트 컴프리hen션 뭐예요? 글을 읽고 그 글에 써져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건데 그 글에 써져 있는 우리가 between line이라는 뭐예요? 그 행간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 행간의 의미가 바로 소셜, 이모셔널, 카그니션이 돼야지만 우리가 행간의 의미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상황 안에서 저 행동을 한 저 사람을 이해를 하는 거지 그 행동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럼 행간 안에서 뭐 내가 뭐 어디를 가가지고 뭐를 했는데 기분이 어쩌고 이렇게 하면은 이 친구가 왜 기분이 안 됐는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 아무 기분 얘기는 안 해요. 그렇지만 어떤 친구하고 알게 하는 장면이 이 책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리더는 어때요? 그런 어떤 소셜 이모셔널 카그니션이 되면은 그 행간의 의미를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얘가 철수라는 애가 기분이 굉장히 상했겠구나. 왜냐하면 민수가 철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철수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니까. 그러면 인격을 모독한다는 의미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그건 내 사회 속에 이 문화적인 사회적인 이거를 이해해야지만 이게 얘가 모독을 한 건지 얘가 얘 감정을 헐트를 한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이렇게 잘 부모가 관찰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관찰을 하면 그때 도대체 어떤 관찰을 합니까? 어떤 책을 읽습니까? 이렇게 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자기가 자랐던 그 나이 때의 자기 모습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만일 그런 게 어려우면 그 또래의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부모님이 한 두세 서너 분이 애들이 하나씩밖에 없다, 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아이들끼리 이렇게 놀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부모님들이 앉아서 부모님들의 사교 생활도 하지만은 아이들이 노는 것들을 부모님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좀 관심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여기서 막 얘기를 하고 수다를 떨고 얘기를 하지만은 자기 아이를 이렇게 봐요. 자꾸 이렇게 관찰을 해요. 아이가 저 안에 또래 집단 안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내 아이가 그냥 혼자 뚝 떨어져 있는지 친구랑 같이 거기서 안에 들어가서 같이 하나가 돼서 얘기를 하는지 내 아이가 저 그룹을 리드를 해 나가고 있는지 아이들이 내 아이를 따라오는지 내 아이는 자기 주장을 하나도 안 하고 아이들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내 아이가 따로 외톨이처럼 혼자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돼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나이대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죠. 이제 제가 조금 급한 일이 지금 생겨가지고 여기까지 끊고 제가 다음에 이어서 나머지를 마지막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요.